이번 강의는 상관 분석과 회귀 분석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제1장 상관 분석에 대해서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키가 크면 몸무게도 많이 나갈까? 날이 더운 여름에는 아이스크림이 잘 팔린다. 그 애는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전교 1등을 해. 약 복용량이 많을수록 병세가 호전될까? 이런 다양한 질문들은 상황들의 관계를 엮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관계 형태들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직선의 아주 강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들도 있고,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지 잘 알기 어려운 것들도 있고, 음의 방향으로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상관 분석이라는 것은 두 변수 간에 선형 관계가 존재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분석 방법입니다. 두 변수가 어느 정도 관련성을 보이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선형적으로 얼마나 밀접한가 하는 것을 수치적으로 표현해낸 것이 상관계수라는 것입니다. 이 상관계수는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구분을 해보자면, 상관관계는 먼저 두 변수 간의 연관성, 특히 선형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선후나 원인과 결과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과관계는 두 변수 간의 연관성을 설명한다는 점에서는 상관관계와 비슷하지만, 시간의 선후나 원인의 결과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상관 분석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관성의 척도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크게 나누어서 선형적인 관계를 보고자 하는 것과 순위에 기반한 계수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관계수라고 말하는 것은 선형의 상관관계를 보는 피어슨 상관계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편상관계수라는 것이 있고, 순위에 기반한 상관계수로서 대표적인 것은 스피어만의 상관계수와 켄달의 타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피어슨 상관계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어슨 상관계수는 두 변수 간의 선형관계를 판단하는 가장 일반적인 분석 방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x라는 변수와 y라는 변수에 각각 분산의 값을 분모로 하고, 분자에는 x와 y 변수의 공분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피어슨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취하고 있으며, 음의 값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음의 상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양의 값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양의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0 값을 가지고 있을 때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무상관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계수값을 구해놓은 0.8, 0, 마이너스 0.8의 그래프입니다. 8과 1의 그래프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0.8의 값을 가지고 있는 그래프보다는 1의 값을 가지고 있는 그래프가 훨씬 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무상관이라고 하는 0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두 개의 그래프에서
내용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영의값을 가지고 있지만 상단에 있는 그래프는 이렇게 원형으로 그래프를 표현할 수가 있고, 하단 왼쪽에 있는 것은 상관계수값이 음의 값이지만 전혀 상관성이 없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상관계수는 두 변수 간의 선형의 관계를 표현해 준다라는 점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상관계수의 검정은 다음과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료 구조를 이별량 정규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확률 표본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상관계수 추정량으로 사용되는 R값은 T 검정 통계량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관계수는 T 검정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이 기각력에 속하거나 유의 확률 값이 알파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을 하게 됩니다. 즉 상관성이 있다라고 강하게 확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순위에 기반한 스피어만 상관계수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데이터셋을 각각 순위 자료로 전환한 뒤에 전환된 자료로부터 피어슨 상관계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피어슨 상관계수에서 가정한 것처럼 동일하게 X와 Y 자료 구조가 이별량 모집단으로부터의 확률 표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확률 표본을 먼저 순위 자료로 만들게 됩니다. 순위 자료로 만들어둔 값을 R과 S라고 하겠습니다. 이 R과 S의 값들을 이용해서 피어슨 상관계수를 구한 것이 스피어만 상관계수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값들의 순위에 기반을 한 상관계수 값이기 때문에 피어슨 상관계수보다 이상치, 즉 아웃라이어에 덜 민감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상관계수의 차이가 클 경우에는 두 변수 간의 비선형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선형성이 강한 자료에 대해서는 스피어만 상관계수가 피어슨 상관계수보다 훨씬 큰 값을 제공하게 됩니다. 검정 방법은 피어슨 상관계수에서 진행했던 것처럼 T 통계량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이 기각력에 속하거나 유의 확률 값이 알파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됩니다. 이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상관 분석을 알아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패키지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코어플랫과 사이크라는 패키지를 먼저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JMP 소프트웨어 내에 있는 예제 데이터인 피트니스 데이터를 이용해서 상관계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트니스 데이터는 7개의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 체중, 산소 소비량, 1마일을 뛰는데 소요된 시간, 달리는 동안 평균 맥박수, 휴식기의 맥박수, 달리는 동안 최대 맥박수, 이렇게 7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먼저 피어슨 코릴레이션을 구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COR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어드린 피트니스라는 데이터셋을 COR이라는 함수명 안에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구할 때는 COR이라는 펑션을 사용을 하는데, 이때는 방법론을 스피어만을 하겠다라고 명기를 해주게 되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스피어만 상관계수 값을 구해주게 됩니다. 간단하게 상관계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에 대한 산점도 행렬을 통해서 좀 더 산점도의 특성인 데이터의 시각화 기능을 이용해서 상관계수를 좀 더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어즈다 페널즈라는 펑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보여지는 것과 같은 산점도 행렬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관계수 행렬에 대해서 라운드 값을 써서 소수점 이하 자리를 제한을 해서 값의 크기를 좀 더 분명하게 하는 표현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관계수 값을 행렬 시각화를 통해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코플롯이라는 펑션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때 우리가 상관계수 값을 데이터셋으로 만들어 놓은 m을 호출해서 이 함수를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서클로 그릴 것인지 엘립스로 그릴 것인지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가 바로 상관계수 값을 행렬 시각화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변수명이 x축과 y축에 나와 있고 매트릭스 상에 원형과 타원형의 그림으로 상관계수의 정도를 표현해 주고 있는 시각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편상관계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편상관계수란 어떤 두 변수가 또 다른 변수와의 상관관계가 높으면 두 변수의 상관관계는 실제 상관관계보다 높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두 변수만의 상관관계를 알기 위해 또 다른 변수를 통제해야만 합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편상관계수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두 변수의 상관성을 알아보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로 내용을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관심 있는 상관계수는 x와 y의 관계인데 이때 x도 g라는 변수와 일부 상관성을 가지고 있고 y라는 변수도 변수 g와 일부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x와 g에서 상관성이 있는 부분 그리고 y와 g에서 상관성이 있는 부분을 x와 y에서 뺐을 때 순수한 x와 y의 관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편상관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 1에서는 소득이 높으면 그에 비례하여 지출도 많은가 라고 했을 때 이 둘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수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소득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변수 그리고 지출과 관련되는 또 다른 변수가 있을 때 소득과 지출의 관계만을 순수하게 보고자 할 때 편상관관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2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광고비와 매출에 대한 상관관계를 조사할 때 프로모션이라는 비용이 변수로 작용을 했을 때 상관관계가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도 역시 편상관계수를 통해서 순수하게 광고비와 매출의 관계를 구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편상관계수는 상관계수를 구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간단한 함수식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컨숨션이라는 데이터셋을 호출해 보겠습니다. 컨숨션은 지출금액, 수입, 재산이라는 세 개의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 first.panels라는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해 본 것이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수입은 지출에 큰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은데 이때 재산이 주는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빼고 수입과 지출만의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먼저 상관계수를 구하게 되면 지출과 수입의 상관계수는 0.980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편상관계수를 구했을 때 실제로 지출과 수입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는 데이터를 통제를 했을 때 지출과 수입이 실제로 어느 정도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때 편상관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ppcor이라는 패키지를 설치하고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편상관계수는 pcor이라는 함수로 호출이 되게 됩니다. 이 함수를 통해서 구한 지출과 수입의 상관계수는 0.3969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구한 지출과 수입의 상관계수인 0.9808과는 매우 다른 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출과 수입의 상관계수는 재산과 상당히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산을 통제한 후 지출과 수입의 상관계수를 구하는 것이 맞다고 하겠습니다. RStudi오에서 상관계수 구하는 부분을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강의 자료에서 먼저 코드들과 결과들을 설명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각자 해보실 때는 관련되는 패키지 2개를 먼저 설치를 하시고 수행을 할 때는 라이브러리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제 데이터를 호출하고 예제 데이터인 피트니스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피트니스는 나이, 체중, 산소 소비량, 1마일을 뛰는 데 소요된 시간, 달리는 동안 평균 맥박수, 휴식기 맥박수, 달리는 동안의 최대 맥박수라는 7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자, 코릴레이션을 구했더니 아래 콘솔 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관계수값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어만 코릴레이션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COR이라는 펑션을 수행하더라도 메서드를 스피어만이라고 지정을 해주게 되면 스피어만 상관계수에 대한 결과값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은 산점도 행렬을 구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플랫 창에 산점도 행렬 그래프 결과값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변수들 간의 산점도와 그에 대한 상관계수 값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산점도 행렬을 다음과 같이 함수식을 통해서 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다른 형태의 그래프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관계수 행렬을 시각화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강의 자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CORR 플랫이라는 펑션을 통해서 상관계수 행렬을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플랫은 먼저 메서드를 서클로 했을 때입니다. 서클의 색깔과 크기가 각각 변수들 간의 상관성의 강한 정도를 나타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메서드를 엘립스로 했을 때입니다. 엘립스로 한 결과는 서클로 했을 때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엘립스, 즉 타원이 얼마만큼 가는가, 두꺼운가에 따라서 상관성의 강도가 표현이 되고 있는 그래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편상관계수 역시 간단하게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강의 자료에서는 수입과 지출이 어떤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자 했을 때 재산이 주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자 했었습니다.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지출과 수입의 상관계수값은 0.9808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오른쪽 그래프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을 통제하고 나서의 지출과 수입의 상관계수값이 왼쪽 콘솔에 있는 결과창에서 보면 인컴과 컨숨션의 관계가 0.3969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산을 통제한 후에 지출과 수입의 상관계수는 통제 전의 상관계수값과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습자료에서 본 것처럼 상관 분석은 굉장히 간단한 함수식과 시각화 도구를 통해서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